생물의 특성. 이런 특성을 가지면 생물이다. 그래서 이제 한 6개 정도를 분류를 해놨어요. 보면 일단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왼쪽 혹시 그림 이런 거 봤어? 아메바 이런 거 들어봤어요? 단세포, 다세포 이런 거 들어봤죠? 어쨌든 첫 번째 특징은 세포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이전 시간에 있죠. 두 가지 합성과 분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작용? 이화 동화작용. 그죠? 그게 물질 대사, 에너지 얻는 과정. 거기에는 연소랑 다르게 효소, 맞죠? 천천히 돼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 대사한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봤을 거고, 대표적인 게 합성은 뭐 광합성이고, 이화작용의 대표는 호흡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 또는 항상성.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반응하는 거. 좀 이따 그림 보여줄 거고, 항상성은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거. 우리 몸 체온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계속 비슷하죠? 37, 36.5. 자, 그 다음은 발생과 생장. 자, 발생이란 말고 생장을 좀 이따 구분할 텐데, 어쨌든 제일 쉬운 얘가 올챙이가 아래서부터,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가 아래서부터 올챙이가 됐다가 올챙이가 개구리까지 되는 과정을 발생 생장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자세히 다룰게요. 일단 지금 다섯 번째 또 생물의 특성은 생식과 유전. 그래서 생식은 새끼를 낳는 거, 진화하는 거, 새끼를 낳아서 증식하는 거 있죠. 그걸 생식이라고 보고, 유전은 부모의 그런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 물려받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적응과 진화. 이 그림 많이 봤죠? 무슨 새? 동과학 때 부리 모양 다른 거. 핀치새, 그렇지? 핀치새가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부리 모양 다른 거. 자, 그러면 지금 6개 됐죠? 이런 6개 정도를 가져야 이제 생물이라고 볼 수 있대요. 자, 근데 저기서 색깔이 좀 선생님 다르게 대체를 해놨어요. 파란색이랑 빨간색. 그잖아요? 1에서 4번까지는 파란 색깔로 글자고 5에서 6은 빨간색 글자로. 맞아요? 우리 생명 없지? 생명 패 보이지,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10초. 파란색 글은 그 생명체 하나만 있으면 그 한 개의 각 그 개 한 놈에 대한 특성. 근데 빨간색은 어떤 그룹의 소셜의 의미에서 구성원의 의미에서 쭉 길게 가는 특성. 이 말 살짝 느낌만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 개체 자체가 그 단독으로 유지되면 되는 거. 근데 요거는 좀 긴 시간을 해서 번식, 종족 유지. 오케이? 요거를 6개 했을 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 중에 무작정 1번부터 6번 다다닥 중학교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자, 또 초등처럼 좀 외울게요. 전쟁을 해. 내가 저 말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진을 향해 가자. 왜? 싸워서 이기면 생류. 좋으니까. 적진을 향해 생류. 이거 외우면 뭐요? 지금 쌤 적응과 진화랑 생식과 유전은 뭐였는데? 종종 유지 특성이 되나? 그래서 종종 유지만 따로 외우면 나머지는 개체 유지겠지. 요거를 보기에서 구분을 갈라야 돼요. 얘 중에서 갈릴 수 있어야 돼. 적진 향해 생류. 필기하려면 필기하고 필기할 사람 아무도 필기 안 해. 자, 볼게요. 써볼래? 자, 그러면 이제 생물 특성 다시. 자, 모든 생물은 우리가 방정식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 알아야 돼요? x, y라는 문자를 알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생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해서 보는데 좀 유식하게 이제 구조적 단위라는 말이랑 기능적. 구조는 말 그대로 구성, structure, 그리고 기능은 function 이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최소한의 단위를 세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뭐다? 모든 생물에서 구조적이든 기능적이든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마치 방정식 XY처럼 세포다. 알게 됐죠? 자, 세포 구성. 자, 통합과학 되죠? 세포가 제일 작은 단위고 세포가 조금 모이면 혹시 뭐가 되는 거라죠? 조직, 그지? 그래서 세포가 어느 정도 모이면 즉에서 신경조직, 근육조직,
이런 거 들어봤지? 그 파트별로. 그럼 조직이 또 뭐가 돼요? 하나의 기관이 되죠. 그래서 자, 심장이라도 신경 조직이 있고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 조직도 있고 그게 뭐해서 심장이라는 순환계, 그렇죠? 그다음 기관이 모이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가 된다. 그래서 가장 하위부터 가장 상위 개념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 집합의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잠깐 볼게요. 세포는 아까 그림에서 잠깐 봤는데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우리는 조금 이해했는데 우리는 무슨 세포? 다세포 생물이죠. 이 뭐 조직이랑 다 세포잖아. 이런 세포들 여러 개 모여서 다세포 생물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지금 기준으로 생각이 잘 안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세포 하나만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단세포 생물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얘가 아메바지, 신벌레. 다세포는 일반적인 동물, 식물 다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아메바 하나만으로도 개체가 된다. 자, 그러면 단세포 생물은 단위 자체가 그냥 세포 끝이겠네. 근데 다세포 생물은 아까 제일 작은 게 뭐였죠? 세포 모이고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 개체. 그럼 거꾸로 말하면 단세포 얘를 얘기하는데 개체, 조직, 기관 얘기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 자체가 틀렸겠죠. 단세포는 세포 자체로서 그냥 끝인 거잖아.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네. 자, 어쨌든 아메바 코끼리에서 단세포, 다세포 했고요. 요거는 모양과 기능 비슷한 거 모여서 조직, 기관, 개체. 그죠? 이거는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자, 물질 대사. 자, 책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다 물질 대사다. 모든 반응 어떻게 했냐? 물질 대사를 하면 물질 대사가 작용 두 개로 뭐랬지? 동화작용, 이하작용. 물질 대사가 직접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동화작용, 이하작용 생각하면 돼요. 합성과 분해하는 거. 그지? 필요한 물질 혹은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을 유지한다. 어쨌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뭔데요? 에너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영양소로부터. 이게 다 물질 대사. 자, 그러면 물질 대사 세 가지 특징. 통화가 했던 거 그냥 복수입니다. 에너지 출입. 자, 말이 거창한데 에너지 출입 뭐지? 에너지를 들어오고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고 다시 에너지를 몸에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밥 먹으면 에너지를 얻었지. 그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해. 그럼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게 에너지 출입.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 그쵸? 물질 대사 자체는 천천히라서 반응이 너무 느려서 효소라는 거. 우리 입에서 무슨 효소? 잘게 천천히 씹히니까 아밀레이스, 그치? 이런 게 효소고요. 두 가지 작용은 아까 했어요. 동화작용이야, 지금. 합성, 다른 말로 합성분해. 그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 그림 물질 대사 얘기하는 거구나. 자, 하나 더 학생들 잘 틀리는 건 뭐냐면 동화작용도 물질 대사고 이하작용도 물질 대사죠. 그래서 막 1, 2, 3번 중 뭐와 같은 거 이랬는데 그 예시가 이하작용만 딱 대놨거든. 근데 사실은 그 보기에서 답은 동화작용이에요. 이 말 이해됐어요? 이화작용의 예시를 듣고 이거와 생물 특성이 똑같은 것은 근데 생물 특성할 때 이화작용, 동화작용 따로 얘기하지 않고 얘 공통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물질 대사라고 얘기한다고. 그치? 그래서 이화작용 얘기했지만 얘는 사실 물질 대사라서 물질 대사에 똑같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동화작용이라고 꼭 동화작용 필요는 없다고. 알겠어요? 여기부터 문제 볼게. 그래서 동화작용, 이하작용은 동화는 합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 물질에서 복잡한 합친물, 합성. 그다음 이하는 합친 거를 분해하는 거. 그죠?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합치는 거니까 에너지 흡수인 거고 이하는 분해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지. 사용하는 거죠. 얘는 당연히 알 것 같아요.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하는 소화 또는 세포 호흡, 에너지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전 시간에
중복돼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봅시다. 본문 그지? 자, 기억 일단 뭐죠? 제일 작은 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맞아요? 그러면 세포는 아까 무슨 단위? 기능적이면서 구조적이면서도 기능적인 단위. 제일 하위 개념이니까 다 둘 다 단위다. 해서 구조적이란 말만 붙여도 맞는 거고 기능적 단위 적어도 맞는 거고 둘 다 적어도 맞는 거. 알겠죠? 가장 기본 하위 개념이니까. 자, 니은 아메바 지심벌레는 무슨 세포? 단세포. 그러면 단세포니까 아까 얘기했죠. 단세포는 세포에서 개념이 끝난 거라고. 그래서 기관, 조직 기관 개체 자체를 언급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메바 지심벌레는 기역에서 끝이다. 더 이상 이 상위 개념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달라. 자, 그 다음 뭐지? 개체는 생명 활동이 일어난 자, 기능적 단위, 구조적 단위는 무조건 뭐라고? 세포. 이 단위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란 말이 틀렸다고. 얘는 최소 단위가 아니잖아. 개체라는 게 최소 단위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1번 체크하고요. 자, 다시 또 볼게요. 그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 환경 변화에 따라 되는데 뭐 자극이란 게 얘가 이런 게 있겠죠. 빛이 비쳤을 때, 온도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소리가 커졌을 때, 접촉했을 때,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 맞아?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절히 반응한 거고요. 자,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을 향해 굽어 자란다. 이건 맞아요. 계속 이런 거 얘기 해바라기 보면 뭐 햇빛을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 다음 미모사라는 거 봤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햇빛 쪽으로 식물 키우면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광합성하려고 방향이 틀어져요. 나 미모사 이거 혹시 봤어? 지금 예전에 주택 살 때 잡초인 줄 알았는데 건드렸더니 움직여 놀랐어요. 유치원생일 때였나? 자, 아무튼 자, 박쥐는 빛을 왜? 빛이라는 자극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반응으로 어두운 곳으로 회피하는 거. 그다음 고양이 눈. 고양이 눈이 막 변하는 거 좀 이따 영상 보여줄게요. 어쨌든 얘네들 자극받아서 행동을 변하는 거죠. 오케이. 항상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미 알고 있죠. 체온 유지. 삼투압은 뭐예요? 뭐랑 관련된 거죠? 물 농도. 농도 관련이잖아, 그지? 혈당량은 당 농도. 자,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 뭐를 일정하게 한다? 체내를 일정하게 한다? 체외를 일정하게 한다? 뭐? 체내. 체외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오답으로 말 잘 나오는 거예요. 체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내가 주변 환경 말 맞출 필요 없이 내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려는 거니까.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 유지. 땀 내는 거. 땀 흘리면 왜 체온 유지가 돼? 증발은 무슨 반응이에요? 무슨 열 반응? 흡열 반응이지. 흡열이란 말은 주위의 열을 자기가 흡수해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주변에 이걸 만약에 증발하게 되면 땀이 증발하면서 몸에 있던 열을 뺏어가서 살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 땀이 마를 때. 참 느끼기 같은데. 자, 그 다음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그죠? 그래서 물 계속 마시면 소변 자주 마렵고 이런 거 다 항상성이다. 체온 유지. 자, 오케이. 이거 그냥 얘 있길래 자, 미모사가 어떤 거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참 놀랐어요. 식물이 저렇게 움직이는. 진짜 이 속도에 그냥 건들면. 자, 그 다음 요것도 식물의 빛. 큰일 났다. 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 그죠? 자, 그 다음 발생이란 말. 요거부터 좀 말이 좀 잘 익숙하지 않죠. 발생. 자, 일단 뭐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해서 세포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요거 빨간색. 세포의 구조나 기능이 계속 변해요. 다양해진대요. 그래서 몸의 조직이나 기관이 계속 생기면서 변하는 그때가 발생. 됐죠?
그래서 완전한 개체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 그래서 제일 쉬운 예가 깨구리. 자, 그림 볼게. 깨구리가 알이지. 그 다음 알에서 그 다음 올챙이죠. 올챙이 구조 뭐 있어요? 올챙이도 아감이 있나? 그죠? 아감이 있고 꼬리 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구리가 멈춰? 아니죠. 어떻게 돼요? 몸의 조직이나 기관 혹은 구조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러면 계속 발생인 거예요. 그럼 올챙이가 또 자라. 자라다가 요까지 볼게요. 개구리가 됐지. 그죠? 그러면 이제 알부터 올챙이 개구리 될 때까지 몸의 세포 구조나 기관들이 계속 바뀌었죠. 바뀌다가 개구리는 개구리부터는 어때요? 개구리 발 4개, 꼬리 없어. 그 다음 이렇게 막 부풀어 막 맞지? 그 특징이 안 변하죠. 기능이 안 변하지. 그지? 그래서 일단 어린 개구리까지를 발생이라고 얘기하고요. 구분 잘해야 돼. 생장은 어린 개구리부터 계속 큰 개구리까지예요. 얘는 뭔데? 세포가 아무리 커져도 조직이나 기관의 종류라는 게 그대로 기능이 그대로 유지돼. 그러면서 뭐만 커진다? 사이즈나 무게만 커지는 거. 그죠? 그래서 발생과 생장 이렇게 묶어놨는데 발생과 생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깨구리 말고 또 다른 얘가 뭐 있을까? 이런 비슷한 거. 나비. 나비 어때요? 처음에 알에다가 애벌레 됐지, 애벌레. 애벌레가 나중에 누리꽃인가? 아닌가? 하여튼 애벌레가 나중에 그 다음 나비가 되지. 맞죠? 그래서 그 어린 나비가 되기까지는 발생. 그치? 나비가 조금씩 이제 커지는 정도에서 멈추면 그거는 생장.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는 발생 생장은 이거는 비교인데 강아지랑 강아지 로봇 2000년 초반에 엄청난 패러다임이었죠. 강아지가 로봇이 있다. 선생님 충격이었는데 당연한 것처럼. 자, 이거 봤어요, 이거 혹시? 이게 아시모인가? 아시모 말고 뭐 일본에서 강아지 로봇 처음 개발되는데. 자, 아무튼 자 일단 공통점 봅시다. 강아지든 강아지 로봇이든 머리, 몸통 4개, 다리 가지며 꼬리 있다. 당연하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자, 요거 조심. 둘 다 에너지를 얻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강아지는 에너지 어떻게 얻는데? 밥 먹어서, 사료 먹고 해서. 그러면 강아지 로봇은 에너지. 배터리. 그지? 그죠? 그래서 로봇도 에너지를 얻는 거 맞아요. 에너지라는 자체는 움직일 수 있고, 요것도 자극을 감지해서 반응 소리 내는데, 강아지는 어떻게 자극을 감지하는데? 이렇게 좀 자극이 돼. 그죠? 몸에서 그냥 생명체니까 느끼는 거죠. 강아지 로봇은 센서. 혹시 자극 감지를 밑에다가 센서 적어주세요. 그래서 학생들 에너지랑 자극 감지를 마치 강아지만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의 원천은 다르지만 강아지든 강아지 로봇이든 둘 다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거 맞고 자극 감지는 원래 강아지는 말 그대로 생명체니까 건들면 움직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고 강아지 로봇은 센서로 자극에 감지해서 반응하는 거. 이게 공통점. 차이점은 당연히 생명체니까 강아지는 세포, 강아지는 부품, 로봇은 그 다음 기능적이면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 얘는 먹이를 먹어서 그죠? 물질 대사고 그 다음 얘는 계속 어떻게 돼요? 생장하죠, 생장. 그죠? 그 다음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생식, 생장 구분할 때 생장은 사이즈랑 무게가 커지는 거. 생식은 부모가 애를 낳고 하는 거. 됐죠? 생식과 생장. 자, 강아지 로봇 에너지를 얘는 전지를 통해서 얘는 사이즈 그대로지. 그다음 새끼도 못 넣지. 이건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갑시다. 자, 왼쪽 9번은 교재 없어요. 옛날 완자인데
모니터 보고 마음속으로 풀고 일단은 교재 9번도 풀고 보세요. 그거부터 하자. 9번이지?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짖는다. 강아지. 자, 먹이를 섭취하여 생활에 필요한 일단 에너지 얻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금속 플라스틱이고 전자에 저장된 이것도 에너지 얻는 거긴 하네. 됐죠? 나머지는 보기 보면서 체크합시다. 자, 강아지는 세포로 구성된 거 맞나요? 맞아요? 그냥 강아지니까. 자, 기육관 이거는 물질 대사. 맞아요? 자, 물질 대사는 뭔데? 동화, 이화, 소화. 소화를 로봇이 어떻게 소화를 해? 건전지 씹어먹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강아지만 해당하니까 니은 얘 쪽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강아지 로봇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왜 맞아요? 그렇지. 여기서 로봇에 대한 자극의 반응은 센서. 자, 맞지? 그래서 기획집은 4번. 예. 어? 자, 9번. 몇 번 나왔어요?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 왼쪽 9번. 지금 멈출까? 안 풀었구나. 자, 기억 봅시다. 가 과정에서 계속 이제 커지는 거지, 그지? 어쨌든 발생이죠, 이거. 여기까지 발생이지? 맞아? 어린 개구리부터 성체 개구리까지는 생장인 거지. 맞아, 정아? 그럼 여기까지는 발생을 얘기하는 거야. 자, 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당연히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기관들 형성되잖아. 나중에 기관이 달라질지라도. 자, 나아 과정. 올챙이가 다리 생겼네? 어쨌든 얘가 먹이 먹고 동화작용, 이하작용, 소화 다 하죠? 그러면 물질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 가에서 다까지는 발생까지 맞지? 성체개구리까지 하면 발생과 생장까지 다 얘기해야 되고 여기까지 딱 끊으면 발생하고 끝이고 근데 어린 개구리랑 성체개구리 화살표만 있으면 얘는 생장 그죠? 그래서 요 문제가 빠져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빠져있어서 학생들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흥님들은 5번. 자, 그 다음 3, 4번 이제 문제 좀 풉시다. 자, 3번. 자, 효모가 산소가 없을 때 어쨌든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다. 무슨 작용? 분해니까 이화작용이고 이거의 큰 개념은 생물 특성 명칭이 물질 대사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작용을 묻는 게 아니고 뭐다? 생물의 특성이랬죠. 그러니까 이화든 동화든 상관없이 물질 대사면 맞다. 아까 선생님 앞에서 미리 얘기했지. 조심해라고. 자, 그럼 봅시다. 짠 음식 많이 먹으면 물 마신다면 이거 항상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얘는 항상성이겠네. 자, 변은 합성한다. 자, 이거는 무슨 작용? 동화인데 어쨌든 뭐다? 물질 대사 맞지.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나머지 체크하자. 3번. 어린 싹이 햇빛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라는 것은 자극, 햇빛이라는 빛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 됐죠? 3번. 수생식물이 통기 조직이 있어서 물 위에 잘 뜨게 그 환경에 적응한 거죠. 적응과 진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핀치새. 이것도 적응과 진화죠. 이렇게. 저희 별거 안 같지만 이렇게 나면 애들 막 헷갈린다고. 자, 그래서 4번. 자, 방금 한 거네. 호흡. 포도당 이용한 거. 이거 물질 대사죠? 호흡이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이고 얘는 물질 대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니은은요. 여기. 그다음 더위에 땀 흘리면 이거 항상성 맞죠? 체온 유지니까 4번은 1번. 되나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개념. 자, 생식과 유전. 아까 생식 헷갈린다 했는데 그냥 자손 낳는 거 하면 생식이에요. 오케이? 자손 낳는 거. 생장은 뭐라고? 사이즈나 무게만 커지는 거. 전혀 다른 개념. 자, 생식은 종족 유지를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 낳는 거 하면 다 생식이다. 그래서 집신벌레. 자, 우리 인간 기준으로 또 생각해서 안 맞을 수 있는데 야! 하면 내가
반대가 되면서 두 사람이 돼. 그게 집신벌레가 분열하면서. 집신벌레 이게 진짜 집신벌레야? 야! 이렇게 하면 반대면서 얘가 복사되면서 벙 커져. 그래서 얘가 두 마리가 돼. 이게 분열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어미 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성생식. 그 다음에 또 무성생식은 우리 기준처럼 일반적인 동물 말고 암수생식부가 남자라는데 사람 기준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손을 낳는 것처럼 이게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없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야, 분열법. 그죠? 출합법 보면 이 출자가 무슨 출자에서 한자로? 날출이죠. 봐봐. 이게 기준 바디거든? 몸에서 비유가 좀 그렇다. 응가는 아니고 응가처럼 뿅 하면 얘가 하나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합. 이해됐죠? 요거 효모거든요. 곰팡이 효모. 효모도 출합법의 일종이. 막 뽕뽕뽕 막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학생들이 분열법, 출합법이 남발법 보면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면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 다음 뭐 유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신벌레는 무슨 법? 약 분열법. 그죠? 히드라, 그러니까 집신벌레, 이쪽 외를 내신에서 외우셔야 하죠. 히드라는 비유는 좀 더럽지만 하면 하나 생기는 거 출합법. 그렇죠? 사람, 곰, 치타, 생명체는 생식세포 수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유전은 당연히 뭐다? 부모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DNA 같은 특징이 전달되는 거. 유전.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생명이 있는데 엄마가 생명이면 이거 중3 때 나오지.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의 생명은 100% 하여튼 유전되는 거. 지금은 뭐 엄마 딸 이거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유전이다. 이 생명은 유전이다. 그 다음 적응은 적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랑잎벌레 뭐요? 포식자에게 안 들키려고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랑잎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고 선인장은 더운 날씨에 나뭇잎이 말라버리니까 잎이 가시로 변하고 수분 손실 맞는 거고 진화라는 거는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돼서 다양한 유형의 그 동일 생물종에 대해서 다양한 유형이 나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핀치새가 그래서 거의 그냥 이렇게 같이 보면 돼요. 적응과 진화. 알겠죠? 핀치새는 부리 모양이 맞죠. 환경 어떤 먹이를 먹냐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랐던 거. 밤도 똑같은 거죠. 외부로부터 열매가 새나 이런 거에서 해서 안 쪼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한 거겠지. 그래서 특성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포로 구성된다. 물질대사 그죠? 동화이와 자손 자극이었네. 예.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 항상성. 그 다음 발생이겠네. 맞죠?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겠죠? 갑시다. 대표자료 분석합시다. 자, 1, 2번 같이 풀고 3번은 시켜볼게요. 대표 자료 분석 16페이지. 자, 가를 같이 봅시다. 벌새의 날개 구조는 정지한 상태로 꿀을 빨아먹기에 적합하다. 잘 빨아먹기 위해서 진화한 거겠지. 그죠? 적응과 진화. 이렇게 보면 되죠. 벌새는 자신의 체중보다 많은 양의 꿀을 섭취하여 활동에 필요한 어쨌든 에너지 관련이다 하면 에너지 흡수 그러니까 물질 대사겠죠. 물질 대사. 자, 그 다음 짝짓기 후 암컷이 낳은 알은 발생과 생장을 거쳐 성체가 된다. 그러면 봐봐 요거 뒤에 앞에 있는 거 짝짓기 후 암컷이 낳은 알 하면 자손이지. 뭐예요? 두 글자? 생식. 그래서 밑줄은 안 꺼져 있는데
이 다라는 문장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기읍. 1번. 기읍에 해당하는 생물의 특성은 미리 적었죠? 물질 대사. 그래서 이 말이 안 와두면 동화작용, 이하작용. 작용은 안 적을게요. 자, 그 다음 2번. 되고 있지? 가에 대한 적응과 진화에 대해서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똑같은 것. 적응, 진화 얘기하는 거. 자, 1번. 사람이 더울 때 땀. 얘는 항상성이겠죠. 첫 글자만 적을게. 2번. 집신벌레 얍 하면 뭐요? 이거 뭔데? 어쨌든 얍 하면서 새끼를 낳은 거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 선인장 가시로 변했던 거는 그 환경에 적응과 진화한 게 요거겠네? 맞아요? 과거 적응과 진화했죠? 그 다음 4번 지렁이가 빛이라는 자극을 줬더니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다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 5번 고양이는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 이것도 빛이라는 자극이 했을 때 변화된 거니까 얘도 자극에 대한 반응. 오케이? 그래서 2번에 3번. 자, 3번 기다릴게요. 풀어봅시다. 자, 1번 봅시다. 가는 적응과 진화 그대로 적어놨었잖아, 그지? 그 다음 2번 가와 나는 종종유지. 종종유지 뭐였지? 적진을 향해 생육. 적진을 향해 생육. 뭔데요? 적응과 진화, 생식과 유전. 근데 지금 가는 뭔데? 적응과 진화 맞네? 근데 나는 뭐요? 물질 대사는 아니잖아. 개체 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던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효과가 있죠. 그죠? 틀렸다. 둘 중 하나가 틀려서 틀린 거고. 한번 3. 기역에서 효소가 갖는다. 기역이 뭐였지? 물질 대사니까 맞죠?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아밀레이스. 쌤 때는 아밀라제라고 배웠거든. 요즘은 아밀레이스 영어 발음으로 하는데 어쨌든 효소 갖냐는 맞죠 그러면? 자, 그 다음 4번 기역이 에너지를 얻는데 잘 보세요. 꿀을 섭취해서 먹어서 에너지를 사실은 얻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를 얻어서 활동에 필요할 때 쓸 에너지지. 그래서 얘는 무슨 작용? 동화 이화 중에 이화요, 이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조금 조심. 그 에너지를 얻는다면 마치 합성 같은 느낌이지. 근데 문장을 전체를 뭐라고? 섭취했단 말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화작용이에요. 자, 5번. 개구리의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는 거는 얘는 일단은 용어가 뭐죠? 수정란이 올챙이 거쳐 개구리까지는 그냥 발생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발생과 진화, 맞죠? 발생과 생장. 뭐요? 니은이 뭐였지? 그대로 맞네. 그래서 이게 뭐 어린 개구리, 성체 개구리 안 했으니까 둘 다 얘기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생장만 얘기하면 틀린 거야, 이거. 알겠죠? 생장만 얘기하면 틀린 거야. 자, 1번하고 7번은 없는 문제거든? 모니터 보고 풀고 1번 지금 풀어봅시다. 자, 1번 몇 번 나왔습니까? 1번 몇 번 나왔어? 3번? 일단 틀린 거 골라라네. 하나씩 봅시다. 세포는 맞죠? 구조적, 기능적 둘 다 기본 단위인 거죠. 맞고요.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 맞죠? 이와 합성 분해 화학 반응인 거죠. 맞고요. 항상성은 체내의 상태를 외부 환경에 했다가는 죽죠. 겨울이야. 바깥에 영하이도야. 내 몸 영하이도 만들어? 외부 환경과 같도록이 아니잖아. 체내의 내 상태랑 같은 거지. 맞아요? 핀트가 틀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 진화는 생물이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적응하면서 집단이 유전적으로 구성이 변하는 거다. 그래서 진화되는 거랄게 그거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변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 5번 수정란이 세포 분을 통해서 세포 흔들리고
조직과 기관이 형성된다는 게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변화되는 과정이지. 그죠? 그래서 발생이 더 정확한 거죠. 생장은 뭐야? 이미 만들어졌고 그 사이즈나 무게가 증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 잘 구분해야 된다. 자, 7번. 쌤도 안 풀어봤는데. 자, 손가락 잠깐씩 보여줘봐. 지금 됐어? 민감인가? 자, 봅시다. 자, 이거 뭐예요? 미모사잖아요. 그지? 이거 특성 명칭이 뭐죠? 자극에 대한 반응. 맞아? 자극에 대한 반응. 특성과 과정 깊은 것이니까 자극 줘서 반응하는 거 몇 번이에요? 여기네. 빛이라는 자극 때문에, 자, 빛이라는 게 자극이고 어두운 곳이 반응한 거겠죠. 어두운 곳 이동. 되죠? 나머지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죠? 얘가 나와 있네. 바로 아까 얘기한 거. 애벌레 번데기 거쳐 나게 되는 거.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자, 그 다음 7번, 10번. 7번은 바로 합시다. 너무 쉬워서. 혈당량 낮추고 높고, 염분 농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항상성. 자, 7번 괜찮은 문제 같아요. 10번. 자, 동화 2와 같이 적어놨네. 가 명칭이 뭐다? 물질 대사. 나는 뭘까요? 개체 유지조 중에서 하나 남은 거. 건드리면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 다음 종족 유지에서 또 나네. 뭐요? 적진을 향해 생유. 적응과 진화. 이런 거 같은 거는 암기 안 하면 그냥 틀리는 거지. 그지? 자, 여기까지 쌤 정리해놨으니까 되죠? 자, 기억 볼게요. 가는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이건 이렇게 정의가 그냥 돼 있는 거고, 니은 지렁이가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맞지? 나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이거 맞고, 사람이 추울 때 몸 떠는 거는 뭐다? 항상성이겠죠, 항상성. 다가 아니고 항상성. 몸 왜 떨어요? 왜 입으려고? 열릴라. 그러니까 내 의도치 않게 몸이 추우면 항상성 때문에 추우면 저절로 떨죠. 이게 떨면 이게 막 에너지를 막 움직이니까 몸에 열나게 만들려고 되고. 자, 그 다음 B 파트로 가서 새로운 개념으로 바이러스 좀 봅시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맞잖아, 그지? 그죠? 자, 바이러스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놈. 기생, 그죠? 달라붙어서 기생한다는 게 뭐죠? 자기 스스로는 못 있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어디에서 기생하냐면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일단 기생한대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는 어디에? 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오면 기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감염성 병원체고요. 바이러스는 안 좋은 거.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생겼대요. 교재에 그림 남아있어. 그래서 뭐 장난감도 아니고, 그지? 혹시나 못 믿을까봐 쌤이 구글링 해갖고 실제로 현미경하면 이렇게 생겼대요. 비슷해요? 알겠어요. 요거를 머리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 부분을 꼬리라고 얘기해요. 머리, 꼬리. 됐죠? 이 머리 부분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 됐어요? 이게 단백질이죠? 단백질이고 이 테두리는 원래는 우리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안 이루어져 있고 그냥 단백질의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얘는 세포가 아니다. 오케이? 이제 다시 볼게요. 자, 크기. 세균이라는 균도 있는데 바이러스는 그 세균보다 훨씬 작대요. 좀 이따 실험하는데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켰는데 세균이 있으면 여과기에 안 걸러져서 세균이 남아있어야 되거든. 근데 바이러스를 통과시키니까 세균보다 작아서 밑에 체크해봤더니 바이러스가 다 발견되니까 크기가 세균보다 어떻다? 작다. 오케이. 모형은 다양하대요. 그냥 대표적인 거 그냥 하나 가져온 거고 모양은 다양하고
우리 코로나 봐도 뭐 동글동글하고 막 이상하게 난 거 있어. 다르지. 그다음 구성 아까 얘기했어요. 머리랑 일단 꼬리로 생겼고 머리 쪽에는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 안에 이제 우리가 핵산이 DNA, RNA 이런 말 들어봤죠? 핵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유전 정보를 가지고는 있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핵산 DNA, RNA가 있고 단백질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건 책에 있길래 한번 했는데 일반적인 생물은 이 둘 다를 갖는데 바이러스는 이 둘 중 하나를 갖는데요. 그래서 거의 물어보진 않는데 학교쌤이 설명하면 그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계속 갑시다. 항상 위대한 발견은 어떻다? 우연이죠? 담배 모자이크 병원체 막 밝히다가 혹시나 해서 한번 걸러봤는데 이게 안 보여. 세균이라면 여기서 이제 뭐 시약을 하든지 뭘 하면 여기에 세균이 발견돼야 되지. 근데 이것도 세균인 줄 알고 걸렀는데 사라졌어. 그 말인즉슨 뭐야? 여기 통과됐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봤더니 뭐가 체크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이러스고 크기는 일단 여과기를 통과했단 말은 세균보다 작다. 그래서 어쨌든 걸러졌다.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자, 그 다음 숙주라는 말. 볼게요. 말이 어려운데 아까 달라붙는 데 있죠. 맞죠? 살아있는 세포에 바이러스가 기생해서 달라붙는데 그 살아있는 세포 대상이 숙주예요. 숙주. 알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기생하여 살 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 불쌍한 숙주. 그래서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병원체 요쪽을 아마 사실 요쪽이겠죠. 머리 쪽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핵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전물질 있는데 병원체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다고 방금 얘기했고 숙주 밖에서는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 말이 어렵네. 그죠? 어려서 졸려? 자, 그래서 결정 형태라 내가 띄어놨는데 안 띄어놨나? 결정 형태라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굳어버리고 결정 형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숙주 안에서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 내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돌덩이 같이 있는 거, 돌덩이 같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 그래서 숙주 밖에서는 결정 형태 말이 돌덩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인공 배지 요것도 알아야 되지. 병원체를 추출할 때 일반 세균이면 세균은 세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배지란 말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갖춰주면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균이면 자라는데 바이러스는 어때요? 지 스스로는 돌덩이라고 가만히 있어. 그죠? 인공 배지 넣어도 뭐 따뜻하고 만들어줘도 걔 혼자만 있으면 아무 돌덩이가 되지 그냥 결정체로 그대로 아무 기능도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병원체라는 건 세균은 증식했지만 담배잎 세포에 있는 그 바이러스겠죠? 병원체는 살아있는 놈 안에서만 증식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공 배지에는 증식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생물적 특성. 바이러스 아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 껍데기 안에 있고 DNA 또는 RNA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핵산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핵산 가지고 있다. 그게 유전 물질이죠. 바이러스는 돌덩이라도 유전 물질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숙주 내에서 물질 내에서 하고요. 네. 그죠? 숙주 내 살아있는 놈 안에 들어가면 꿈틀꿈틀하면서 물질 내서랑 증식도 할 수 있다. 얘가 들어가면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빈대요, 빈대. 빈대 붙는다 이 말 들어봐서 세대 차인가? 그러니까 숙주 내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 막 자기 번식도 하고 막 할 수 있다. 밖에 나오면 어떻다? 돌덩이로. 자, 됐고요. 그 다음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 왜? DNA, RNA가 있잖아, 그지? 유전 현상 나타나고요. 유전 현상 중에 맞죠? 꼭 정상으로 나오란 법은 없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유전 현상에 의해요.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비생물적 특성. 돌덩이 얘기하겠지. 일단은 단백질 구조지 세포로서는 세포막이나 이런 구조가 없어요. 오케이? 결론은 얘기하면 세포 아니다. 그 다음 숙주 세포 밖에서는 돌덩이 같은 결정체. 그래서 돌덩이 같은 비활성 상태. 이제 적어놨네. 자, 그 다음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하지 못한다. 즉 뭐야? 숙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빈대처럼. 그래서 리보솜이 없어. 이 말은 리보솜은 우리 통합과학 됐죠? 단백질 합성을 하는 기능하는 놈. 그지? 예전에 했었어요? 그때는 얘가 없어서 단백질 결정체긴 한데 얘를 또 합성해 단백질 합성한단 말은 얘를 단백질이 합쳐지면서 뭐 새로 또 뭐 만든다는 건데 이게 안 돼. 구조 자체는 단백질 결정체이긴 한데.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바이러스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대표적인 세균 바이러스에서 박테리오파지. 아까 이거 바이러스예요 한 그림이 사실은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생긴. 또 나왔네. 여기가 뭐다? 머리, 꼬리, 단백질 구조고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다. 안에 뭐 있다? 뒤에 헥산이라는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다. 여기 박테리오파지래. 세균 잡아먹는 바이러스. 일단 박테리오파지가 세균 잡아먹는 바이러스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책에 있길래 했고요. 이렇게 쓰면 그냥 실험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적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보세요. 별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른쪽이 중요해요. 오른쪽. 나와라. 자,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자, 여기서 박테리오파지면 아까 그림 봤죠? 이런 구조인데 얘가 숙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삐집고 들어갔어. 얘는 이제 세포로 구성된 세균, 일반적인 세균이야. 들어가서 파고 들어갔죠. 똥 싸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DNA 자기 여기 머리 봐봐. 머리 여기 가지고 있던 거를 여기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DNA를 주입하면 세균 효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세균의 효소가 뭐예요? 물질에서 돕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서 밥 먹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 효소를 이용해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 물질을 같이 박테리오파지가 지금 바이러스지, 그지? 박테리오파지 물질을 복제하고 새로운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증식한다. 계속 낳는단 말이야. 남의 집 가서 밥 먹고 막 새끼 놓고 다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가 증식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됐어. 그 다음 이제 안에서 먹을 게 없어. 참 못됐죠. 집 다 부수고 밖으로 나온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해서 또 다른 균에다 달라붙겠지. 그게 뭔데? 내한테 있다고? 저기 갔다고? 코로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물적 특성, 비생물적 특성 둘 다 바이러스 맞죠? 근데 이제 생물적 특성 있을 때 그것만 딱 얘기해야 돼. 비생물적 특성을 얘기하는데 생물적 특성 보고 이거 바이러스 거 맞는데 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물적 핵산이 있어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숙주가 있어야 물질 대사랑 증식 가능하다.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당연히 유전 현상인 돌연변이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것도 중요해. 적응 진화도 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있다면? 숙주 안에 있다면 할 거 다 한다. 그 다음 비생물은요. 혼자서는 돌덩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물질 대사 할 수 없고 세포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됐죠? 가자. 실력 업 2번. 자, 보니까 발생, 항상성, 적응과 진화 중 한계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예를 봅시다. 가랑이벌레가 주변잇과 비슷해. 이거 뭐요? 적응과 진화죠. 그죠? 적응과 진화. 그러면 가가 적응과 진화. 자, 장구벌레는 번데기 실을 거쳐 모기가 된다. 이거 뭐죠? 발생이지. 나는 발생.
그럼 하나 남은 다는 항상성이겠죠. 적응과 질환은 바이러스도 숙주 안에서는 가능하죠. 그럼 이제 보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읍.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가. 자, 그러면 바이러스 적응 진화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가정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숙주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를 조금 러프하게 낸 것 같아요. 숙주내 말 없으면 또 틀린 거죠. 그지 않아? 아니에요. 내만 그런가? 자, 어쨌든 자,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냐 적응 진화는 일단 숙주내라는 가정하면 나타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 발생.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그냥 바이러스 끝이지. 세포 구조도 아니지. 그냥 얘는 뭐가 새끼를 낳아서 얘가 커서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발생하고 항상성 같은 거는 이렇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나요? 맞아? 자, 볼게요. 그럼 이 뭐죠? 개체 유지. 자, 개체 유지랑 또 다른 특성 뭐 있었지? 그치. 그래서 개체 유지랑 종종 유지 두 가지인데 쌤 쉽게 외우려고 개체 유지는 안 해도 되고 이거 뭐라고? 적진을 향해 생명. 이거지? 그럼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자, 봅시다. 니은 어디 있어? 개체 유지 그러면 개체 유지라 칠게요. 그지? 그럼 개체 유지라 칠게. 그럼 아니요 하면 이게 종종 유지가 나와야 되지. 그럼 이거 적진하게 생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럼 이거 틀린 거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적진하게 생류. 디귿. 밝은 곳에서 고양이 동공 작아지는 거는 뭐예요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항상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면 1번밖에 없네. 맞아요? 되나요? 근데 쌤이 약간 찜찜해요. 어쨌든 이 말이 없어서. 사실은 쌤 처음에 이거 다 틀렸다 했다가 보니까 전제 조건이 이거구나. 한데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 안 나게 낼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대표 자료로 갑시다. 자, 볼게요. 글부터 읽어요. 그림 가와 나는 대장균 또는 박테리오파지다. 박테리오파지가 뭐라고? 얘는 바이러스다. 그지? 그죠? 그럼 이거 박테리오파지네. 박씨. 나는 대장균. 균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지? 1번 풀었어요? 가가 박테리오파지고 나가 대장균이다. 그 다음 가와 나의 공통점은요. 자, 일단 세포로 하나는 안 돼 있죠. 유전 물질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스스로 물질 대사 안 되죠. 바이러스는. 그래서 이거 멋있네. 예. 자, 3번 기다릴게요. 그게요. 3의 1.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 맞죠? 둘 다 RNA, DNA, 핵산이라는 건 가지고 있다. 단백질이네. 단백질은 자, 이거 단백질 합성할 수 있죠? 얘는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다 했죠? 맞아요? 아닌가? 대장균 단백질 당연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하면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통합과학 생각해봐. 세포에서 단백질 합성 누가 한다고? 리보솜 있잖아요. 세포니까. 세포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하고 뭐 아메바도 애벌 같은 미토콘드리아도 있었고 또 보라색 깔로 핵산도 있었고 거기에 이거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도 그려져 있던 거 기억나? 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조심. 이번에 가는 생명체 밖에서는 결정체, 그죠? 딱 굳어져서 저 결정체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네, 맞네. 3번 독립적으로 분열하여 증식한다는 거는 나에만 해당하는 거죠. 얘는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 자, 4번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였죠. 기억나?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서 살기만 하면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만이라는 것 때문에 틀렸다.
가, 나, 둘 다 맞다. 이것도 틀릴 거예요. 오케이? 계속 갑시다. 자, 11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같이 볼게요. 지구상에서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다. 자,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재현이? 뭐가 있어야 얘 살 수 있다? 숙주라는 대상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숙주라는 게 먼저 있어야 바이러스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최초란 말이 틀렸다. 숙주가 먼저다. 니은 자체 효소가 없어 스스로 물질 대사는 할 수 없는 거 맞죠?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해요. 디귿 숙주 세포 내에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단백질을 합체. 숙주 내에서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복제하고 증식 가능해요. 자, 12번.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 중 바이러스의 이런 문제 참 좋다고. 뭐만? 바이러스는 생물적, 무생물적 특성이 있는데 생물적 특성에만 해당하는 거 한번 골라보자. 자, 1번.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뭐 통과할 수 있겠지, 바이러스, 그지? 근데 이거는 생물적 특성하고는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거. 그냥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다는 것밖에 얘기하는 거야. 통과는 하는데 생물적 특성은 관련이 없는 거. 2번.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닭에게 주입하였더니 숙주에게 주입하였더니 변형된 조류독감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다 했죠. 변형됐단 말은 돌연변이 얘기하는 거지. 이거 맞네 그러면 생물적 특성. 3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단백질 결정체로 추출될 수는 있는데 이게는 뭐예요? 결정체란 말은 무생물적 특성이지. 그죠? 단백질 결정체는 무생물적. 왜? 밖에서 굳어버립니다. 지금 요것만 물어봤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무생물적이라는 거. 4번 인공배치. 이것도 맞죠? 인공배치 자라지 못하는 거는 맞지. 근데 이건 또 뭐다? 무생물이라서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무생물적 특성이겠죠. 맞아요? 결정체로서 있는 거죠. 밖에서는 결정체에 있는 거 똑같은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은 요거랑 비슷한 거겠지. 그래서 생물적 특성 아니라서. 5번 대정균 속으로 들어간 박테리오파지의 DNA로부터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네. 뭐요? 숙주 내에서 대정균 속이라는 말과 숙주 내에서 새로운 게 생겨나 있단 말은 증식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2번, 5번에 해당하겠네. 요거 한번 꼭 12번 잘 구분해 보세요. 13번. 딱 봐도 가는 바, 나는 동물 세포겠죠? 이렇게 할게. 바로 풉시다 같이. 2장 더 있을 거야. 기억 몇 번이야? 가는 세포막을 간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랬지. 세포막이 없겠죠. 자, 니은 가와 나는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죠? 유전 물질 핵산. 맞아? 디귿 나는 효소를 합성하여 독립적으로 세포는 스스로 합성해서 물질 대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계속 갈게요. 14번. 아까 그림 보여줬죠? 크게 맥락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에게 이렇게 들어갈 때 자, 14번. 기억 A와 B는 둘 다 똑같은 사실 둘 다 바이러스지. 증식해서 나온 놈이고 둘 다 유전 정보는 같다. 왜? 얘의 DNA가 증식돼서 받았으니까. 오케이. 니은 대장균은 A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장균은 세포 구조된 놈은 그렇죠?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겠지. 자, 그다음 틱은 B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A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거다. 사실은 기억이나 디귿이나 똑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를 받아서 한 거니까 오케이. 기억, 니은, 디귿 5번. 15번. 박테리오파지가 증식하기 위해서 대장균이 왜 필요한데? 결론은 뭐야? 숙주가 왜 필요한데? 그 말이죠. 얘는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X.
그래서 숙주세포가 먼저 있어야지. 숙주세포가 풀어서 적을게요. 먼저 존재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숙주세포 내에서 봅시다. 유전물질 복제. 이거는 물질대사. 맞죠? 물질대사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실력업 2번. 이거 참 잘 된 것 같아요. 특징만 쌤 볼게요. 유전물질을 가진다. 이거는 사실은 유전물질 자체를 가지는 거는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공통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니은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 조직과 기관을 가진다는 거는 여기서 보면 누구야? 메뚜기밖에 안 되지. 왜 집신벌레는 안 돼요? 집신벌레는 무슨 세포다? 단세포니까 세포에서 그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메뚜기. 자, 그러면 메뚜기는 일단 지금 니은이 유전 물질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있다. 누구야? 얘가 기억인가 그러면? 그러면 조직과 기관이 있다는 거는 디귿에만 해당하겠네.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 다시 볼게. 디귿은 메뚜기. 그 다음 니은은 공통. 기역은 뭐 있죠? 그럼 A가 집신벌레, B가 메뚜기, C가 바이러스.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요걸 잡으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기역. A는 집신벌레. 그죠? A 집신벌레 맞네요. 자, 니은 조직과 기관을 가진다는 것은 디귿, 메뚜기 맞죠? 다시 집신벌레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무슨 세포라서? 단세포라서. 마지막 디귿, C.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 이 말이 틀렸네. 세포 구조가 아니라잖아. 그죠? 세포 분열 할 수 없지. 세포도 아닌데. 이거 틀렸지. 바이러스는 세포 아니라니까. 돌연변이 자체는 가능하죠. 숙주 내에서 진화까지도 가능하죠. 증식해서. 네, 이 말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2번에 2번. 그래서